지금 한국에서는요,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노케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한마디 들어보세요. 노노케어의 한 프로그램으로 생애 처음 장수 사진을 찍으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한 돌봄,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 바로 이 뭉클한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노노케어가 실제 현장에선 어떤 모습일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노노케어는요, 이름 그대로예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봉사활동이 아니고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노노케어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다채로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거기가 미용실도 되고 사진관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 사진사분이 동년배 친구의 가장 멋진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주시는 거죠. 바로 옆에서는 또 다른 어르신이 눈높이에 딱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찾아가서 안부만 묻는 걸 넘어서 서로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진짜 교류의 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왜 이 프로그램이 지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노노케어에 주목하게 됐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때가 되면 한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요, 사회 전체의 판이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이 검은 선이 노인 인구 비율인데요. 2025년에 20%를 넘어서 2060년에는 무려 43.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 그림을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자, 왼쪽이 2020년이에요.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던 이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보이시죠? 근데 불과 20년 뒤인 2040년,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그 세대가 그대로 고령 인구로 이동합니다. 한마디로 사회를 떠받치던 세대가 이제는 사회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세대가 되는 그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이 바로 이 숫자, 37.6%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인데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정부 지원을 이미 받고 계시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노노케어가 사실 더 큰 틀에서 보면 공익활동사업의 한 종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노케어 말고도 공공시설에서 봉사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활동 같은 것들도 있죠. 공통적으로는 한 달에 30시간 이상 활동하시고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참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4단계입니다.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신청을 하시고요. 그럼 간단한 상담을 거쳐서 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에 필요한 안전교육 같은 걸 받으시고 바로 활동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노케어는 단순히 월 29만 원짜리 일자리,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활동이 참여하는 어르신들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가져다주는 그 이상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답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네요. 노노케어는 말 그대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의 보탬이 되고요. 둘째,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건강이 좋아지고요. 셋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아주 끈끈해지는 거죠. 특히 이 건경 혜택은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보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한 달 평균 의료비가 약 27만 원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약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7만 원 넘게 의료비를 아끼시는 셈이죠. 이건 그냥 개인의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요.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예방보건 전략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참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고 이게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한대요. 또 70%가 넘는 분들이 건강이 좋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노노케어가 드리는 자존감, 그리고 삶의 활력이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노노케어 시스템이 앞으로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앞으로의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처럼 단순한 공익활동의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요. 대신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나 민간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의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앞으로 노년층에 새롭게 진입할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학력도 높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도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일자리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노노케어는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노인을 더 이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자 돌봄의 주체로 다시 바라보는 이 모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